찐으로는 그 정도로. 쌤이 무슨 말 하는지는 4월달 때쯤 되면 알겠지? 그쯤 되면 쌤이 이제 그 3개년 모의고사 이제 하나씩 줄 것 같거든. 그때 되면 3개년 모의고사 하나씩 줄 때 분명히 생긴 거는 본 적이 있는데 난 처음 푸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이제 이게 그 말이었구나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113번부터 봅시다. 113번의 문제 상황부터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면 잠깐만 내가 녹화 눌렀었나? 좋아요. 자, 지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나와 있는데 밑이 같아요. 자, 이 밑이 같은 로그함수와 지수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많이 했었는데 얘는 그런 상태가 좀 아니죠. 지금 보니까 지수함수도 평행이동 들어갔고 로그함수도 평행이동 들어갔는데 평행이동된 양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태야. 그치?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원래 y는 a의 x승이랑 로그 ax가 y는 x에 대해서 상대칭이었었다. 그쵸? 그걸 모조리 오른쪽으로 몇 칸 옮겼으니까 한 칸 옮겼으니까 대칭선도 함께 어떻게 된다? 이동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너네 둘이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y는 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y는 x-1에 대한 대칭성이 있다를 보셔도 되는 건데 근데 있잖아 y는 x-1에 대한 대칭성을 다루는 건 불편한 일이죠. 그치? 그럴 것 같으면 자 여기 있는 이 도형의 사항들을 전부 다 반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도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있는 그대로 먼저 확인을 해보죠. 어쨌든 오른쪽으로 한 칸간 이렇게 지수함수가 y는 a에 x-1승이 있는 거고 자 로그함수도 여기 기준점이 이제 2,0이 되면서 자 y는 로그의 a에 x-1이 있는데 자 이러한 두 개의 지수와 로그함수에다가 자 무슨 일을 벌이냐면 먼저 기울기 한 마이너스 1인 직선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 자 교점을 구해봤더니 자 a랑 b가 나오는데 자 이 a와 b라는 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했냐면 2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쵸?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네요. 그럼 이 a와 b는 분명히 여기 있는 이 지수와 로그 함수의 대칭인 직선인 y는 x-1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 두 점이다 라는 것은 확인이 가능할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너 지수함수가 이렇게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잡아놓고 나서 자 ABC라는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s래요. 자 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50s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이 대칭인 직선을 y는 x-1이라 두고 이 대칭인 두 점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건 매우 불편한 일이야. 가능하긴 한데 불편해. 그러면 느껴질까? 다시 옮기는 것도 불편한 일일 것 같으니까 자 이런 그림을 많이 한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 만들어질 거고 자 얘가 y는 x-1이고 여기 수직일 거고 그치?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어차피 A와 B의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밑변은 정해졌습니다. 2루트이라고. 그치? 그럼 높이를 찾으려면 이 C라는 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건데 직선의 방정식은 주어져 있으니까 내 목적은 C의 좌표를 찾는 거다 라는 생각이고 그럼 C의 X좌표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자 Y좌표는 A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자 결론적으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 A분의 1의 값을 한번 결정해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AB 길이가 2루트2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A분의 1을 결정하려면 결국 밑 A를 정하자는 얘기인데 그럼 이 지수함수가 지난 점의 좌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 그치? 자 그럼 그 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지금 여기 A와 B의 대칭 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칭 직선의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1차 함수식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게 된다 치면 자 마이너스 x 넘어가면서 2x는 자 넘어오면서 뭐가 될 거고 항상 여기 있는 중점을 m이라고 잡아준다 치면 m의 x좌표가 자 2분의 5로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y좌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2분의 5 집어넣으면 y좌표는 2분의 3이 되는 거겠네. 그렇게 m좌표가 2분의 5, 2분의 3으로 나오게 돼요. 자
찾았냐면 지금 이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인데 요 A에서 M까지 거리가 루트 2밖에 안 되는 거라서 자 우리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가 1대1 대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A에서 M까지 가는 동안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간 거니까 자 이 M 좌표에서 A의 좌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왼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 y 좌표는 1 더해질 거니까 2분의 5가 된다. 그럼 이 점이 지수식에 들어가게 되면 A 값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 해가지고 A 값하고 정말 이선상의 거리 통해서 삼각형 넓이 찾는 방법이 1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잘 없어. 물론 저게 풀어도 되는데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모든 도형의 상황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길 거예요. 평행이동에도 도형의 넓이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니까. 그치? 자,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면 자, 지수함수 그대로 y는 ax는 그려주면 되고요. 자, 로그 함수도 1,0 지나게 마음 편하게 로그 ax 그려주면 되고 자, 기울기 1인 직선 y는 x 만들어주면 되고요. 왜 이렇게 대칭성이 없어? 자, yx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거니까 그치?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거니까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x에 자, 플러스 1 될 거라서 플러스 5가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 넣고죠? 미안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x 플러스 1 넣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여기서 이동된 직선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여기 이동된 A'이라는 지점이랑 자, B'이라는 지점의 거리는 여전히 2루트 2로 유지가 되는 건 똑같은 사실이고 여기 있던 C의 좌표가 왼쪽으로 한 칸 가게 되는 거니까 자, C는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가면서 자, 요 지점쯤에 X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곳에다가 Y 좌표가 A분의 1인 걸로 C'이 지키겠다. 그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삼각형 넓이 구하자라는 생각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뭐 저기 있던 거 한번 복귀해서 연습하는 걸로 생각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면서 정리해 볼 건데 자, 어디부터 좌표를 찾아야 돼요? 내 목적은 A를 구하는 거니까 지수함수 위의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A'을 찾기 위해서 누구 좌표부터 찾는다? A'과 B'의 중점부터 찾는다는 생각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 중점 좌표는요. M'.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교점이잖아. 그럼 넘어가면 x 좌표는 몇 분의요? 그렇죠. 2분의 3. y 좌표도 똑같이 2분의 그치 3이 되는 거겠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길이가 루트 2을 이용해서 자, 수산에다 내가 수직 해가지고 자, 길이 어차피 1 될 거니까 자, 그럼 A'의 좌표는 몇 분의 몇에? 2분의 1에 y 좌표가 2분의 5가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집어넣으면 2분의 5가 A의 2분의 1승 되는 거니까 루트 A라서 A는 4분의 25인 게 밝혀지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이제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럼 뭐 역수 들어갈 거니까 25분의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일반으로 바꾸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나 마이너스 1, 25분의 4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얘가 루트 2분의 찌릭찌릭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5분의 4의 절대값이 생기겠다. 그치? 자, 그럼 이 값이 지금 이제 높이가 되는 거니까 자, 밑변 길이인 2루트 1을 곱하고 다시 2분의 1 배하면 자, 이게 삼각형 넓이 S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날라가죠. 계산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절대값을 계산하는 건데 자, 어차피 음수일 거니까 부호 바꿔서 얘가 4-25분의 4가 될 거고 나의 정답은 자, 서술형이기 때문에 50배 해서 계산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 50배 해주면 25분의 뭐도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그치? 200에다가 자, 마이너스 8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192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평행됐으니까 대칭 직선을 같이 옮긴다고 생각하거나 자, 역으로 우리가 상황 해석하기 쉬운 쪽으로 다시 돌려준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여기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숨이 차지? 돼지가 돼서 그런가?
필요한 거 정리하면서 114번을 오른쪽에 문제만 적고 있겠습니다. 지워되나요? 자, 114번. 유의교수 해볼까? 자, 이 그래프에서 x거리가 예를 들어서 8보다 하나 같다라고 할게요. 자, 요 범위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면 된다, 그쵸? 증가하는 지수 함수고요. 점근선은 y는 4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x는 8을 기준으로 그릴 거니까. 자, 8일 때 함수값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럼 얘는 8,8 집어넣으면, 자, 위에 3 승가하기 4가 되니까, 이제 12가 되는 거겠네. 그치? 자, 그럼 요만치만 그려진 곳에서 정수, y좌표 정수인 점의 개수를 재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y좌표의 범위가 중요한 거지 않을까? 어차피 정근선 4는 안 들어갈 거니까, 정수인 점 당연히 얼마부터 들어가게 될까요? 5부터 들어가게 되겠다. 그치? 이 y좌표가 5인 지점이 기준점 아니겠어? 그럼 여기 몇 컴마 5인 거야? 5,5가 되는 지점이지. 즉 기준점에서 점근선 사이 이 부분에는 y좌표가 정수인 점은 더 이상 당연히 안 들어간다라는 생각은 든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 y좌표가 5인 것부터 y좌표가 12인 점까지 생길 거니까 뭐 9인 것도 생기고 7인 것도 이렇게 수직으로 생긴다 치면 결국에는 함수값의 크기를 잘 확인을 하라는 얘기지 않을까? 구간 내에서 무슨 선을 고려해가지고 점근선을 고려해가지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114번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f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먼저 EX 그래프는 결정된 함수 그래프니까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는 거지. 으아 신난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린다 치면 자, 우리가 항상 좌표평면에 모든 그래프를 꼼꼼히 그릴 수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그립니다. 자, EX 그래프 분명히 Y는 0을 정근선으로 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얘는 X좌표가 3인 걸 기준으로 왼쪽에만 그려지는 거니까 빵꾸 뻥 뚫리면서 여기가 2,8이 되겠다. 그쵸? 그럼 왼쪽에 이렇게 쭉 그어진 요 함수 그래프가 어쨌든 모양이 결정된 곳이다. 그치? 자, 이 안에서 먼저 Y좌표가 정수인 점 개수는 우리가 다 셀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럼 Y좌표가 얼마인 것부터 정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1인 것부터 뭐인 것까지? 7인 것까지는 되겠다. 그쵸? 그래서 왼쪽에서 몇 개의 정수, y좌표가 정수인 점이 생기냐면 먼저 7개가 생깁니다. 그럼 오른쪽에 함수 그래프를 내가 주지 않을 테니까 자, 스스로 열심히 y좌표가 이제 정수인 점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정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23개라고 되어 있는데 변형해버리고 2개. 자, 23개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정수 A가 구하는 거 맞습니까? 자연수 A 값은 정수 A가 구하는 거다.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 이후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자, 보니까 밑이 4분의 1인 지수함수를 기준으로 뭐 x축 평행이동도 들어갔고 y축 평행이동도 들어갔다. 그쵸? 복잡해 보이는데 왜 하필 뒤에 이런 마이너스 4분의 1의 3 플러스 a승이 생겼을까는 일단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x좌표에 3을 딱 넣는 순간 너네들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다르니까 y좌표가 8이 되기 때문에 얘는 x좌표가 3일 때 8이 지나니까 여기 왜 2,8이라고 했니? 여기 3,8이라는 빵꾸가 뚫려있던 지점을 얘가 채운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 이후에 얘는 분명히 점근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이렇게 쭉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y좌표가 8인 데서부터 이제 얘는 시작해서 또다시 y좌표가 7인 거 이렇게 들어가면서 y좌표가 정수점이 쭉 들어갈 건데 그럼 그 점근선의 경계의 위치가 자 0보다 위쪽에 있다면 자 왼쪽에 7개가 생겼는데 자 이 점근선이 y는 0보다 위에 있는 점근선이 생긴다면 자 오른쪽에 더 많은 정수인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없다 그렇지. 분명히 우리 오른쪽에서 몇 개의 정수점을 더 만들어야 됩니까? 16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8부터 해가지고 16개가 쫘라라락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 지금 제일 큰 게 8이며 아래쪽에 정근선은 분명히 16개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함수값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 값의 경우에는 그럼 16개 되려면 몇이 들어가야 될까요? 마이너스 자 8부터 자 y좌표가 8부터 그럼 얼마인지 모른다 치면 어떤 n이라는 정수를 하나 가지고 온다 치면 자 둘 다 등호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있는 정수점이 16개가 되려면 경계의 수치 둘 다 빼고 나서 하나 더한 값이 16이 되면 된다.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9 넘어가면서 빠질 거니까 자 마이너스 n은 자 9 빠지면서 7 될 거라서 아 경계의 정수값은 무슨 7이 되어야 될까? 마이너스 7이 되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쭉 내려가면서 있는 경우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자, 이 정수의 위치가 마이너스 7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점근선은 마이너스 7보다 더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을 포함하면 되나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요 위치에 점근선의 y값이 무슨 8이다를 생각하면 될까? 마이너스 8이다를 생각해줘도 되겠네.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주어진 지수함수의 점근선을 보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자 그대로 8 마이너스 4분의 1에 3 플러스 a승인데 자 요 값이 마이너스 8인 순간에 딱 7개의 마이너스 7까지 정수점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마팔된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4분의 1에 3 플러스 a승이 16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라는 지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a의 정수값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시겠죠. 끝.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그렇지 어렵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자 115번으로 갑시다. 자 115번에 24학년도 고3 6월 평가원 공통문항이면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 그렇죠? 보통 기억, 니은, 디귿 하면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처음으로 서술형에 냈어. 애들 가서 찍어 맞추니까. 자, 그래서 서술형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두 개의 곡선을 보는데 하나는 y는 t-log 2x고요. 자, 또 다른 하나의 곡선은 y는 2의 x-t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ft라는 함수로 설정을 하겠대요. 그러면 얘는 지수랑 로우가 등장하니까 대칭성이 있는 함수 그래프인지 저거 확인부터 해야 되겠다. 그치? 자, 얘는 밑이 얼마고? 2고 이 로우 함수는 밑이 2인 걸로 보는 것보다 마이너스를 흡수시키면서 밑을 비교한다 치면 얘는 밑이 몇 분의 몇인 걸로 보는 게 나을까요? 2분의 1인 걸로 보는 게 낫겠다. 그쵸? 그럼 밑이 이렇게 서로 같은 상태가 아니니까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을 일은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의 변화 상황을 보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이 t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명히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면 먼저 t 값이 의미가 없으려면 t가 얼마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될까? 0일 때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그치? 자, t가 0일 때의 그래프는 감소하는 로그 함수, 즉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감소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t값에 여기 다시 0이 들어가면 2x승이라는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지니까 여기 0,를 지나면서 자,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건데
그때 두 그래프는 분명히 교점이 생기면서 이 점의 x좌표를 내가 구할 수는 일반화해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f 뭐라고 표현하겠다? 0이라고 표현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t값에 따라서 어떤 이동을 하는지 차분하게 보자라는 생각인데 이 로그 2분의 1의 x에다가 t를 더했으니까 자, 우리는 t값만큼 무슨 축 평행이동하고 있냐면 y축 평행이동 중이고 다시 여기에서 x-t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t값만큼 x축 평행이동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똑같은 양만큼 얘는 오른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t만큼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감소한 그래프는 자 그대로 y축 방향으로 똑같은 양만큼 t만큼 옮겨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드는 이미지는 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이 요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다시 여기 있는 지수가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상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교점의 그때 좌표를 ft라고 설정을 잡아주겠다. 그럼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교점의 위치는 점점 커질까 작아질까?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치?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얘는 또 위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런 게 이제 이미지화 되면서 문제를 생각합니다. 자, 기억에서 보니까 F1이 1이면 F2는 2이다. 자, 이렇게 상수로 고정된 상황이면 우리한테 이제 강조를 잡으라고 예시를 주는 느낌인 거죠. 자, t에다가 1을 넣는 상황이니까 t가 1이라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서 이 그래프가 위로 한 칸 갔을 때 교점 찾는 건데 t가 1이면 딱 기준점이 둘 다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라서 1,1이 되는 거라서 이해했어? 자, 우리 지금 요렇게 생긴 요 지수함수의 기준점이 0,1이었는데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우리 지수함수는 여기 1,1 지날 수밖에 없고 감소하는 지금 이 로그 함수는 자, 기준점이 1,0이었는데 t 값이면 위로 한 칸 올라가면서 이렇게 1,1 지나면서 또 그려질 거니까 교점 x좌표가 한정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f1이 1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칸씩 옮겨가라고 했을 때 교점 x좌표 2가 되는지 물어봤는데 두 칸 옮겨가면 기준점은 2,1로 가게 되고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두 칸 옮겨가면 얘는 기준점이 1,2가 돼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얘는 기준점에서 교점이 안 생기네. 그럼 직접 확인하는 얘기지 않을까? 자, 그래서 t값이 1 때를 봅니다. t값이 1때 주어진 로그 함수식은 2-로그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식은 y는 2의 x-2이 되는 건데 자, 이들의 교점 x좌표 찾는 건데 이들을 직접 연립한다는 생각은 많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정수좌표를 올려넣어서 교점을 찾는 건데 다행히 얘는 그걸 찾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2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x2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럼 요 자리에 2 집어넣으면 얘가 2,1 지나는 거 확인되고 요 자리에 2 넣으면 얘가 2,1 지나는 거 확인되니까 확률 교점 x좌표인 거 확인이 되기 때문에 F가 인 것도 맞다 해서 기억은 맞는 질문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거 니은에 보면 실수 t 값이 증가하면 자, 그때 ft의 값도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두 그래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 방금 봤을 때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 아래쪽에 있는 감소하는 로가 위로 가니까 그치? 교점의 좌표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x좌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이 됐다. 그죠? 그럼 얘는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쌤,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질 수도 있지 않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다 원래는. 그치? 자, 그럼 쌤이 어떻게 면밀하게 확인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생각이 중요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연수 AB에 대한 조건에서 이런 A, B에 대한 순서성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변하는 값이 몇 가지죠? 두 가지죠. 변하는 게 두 개면 관찰이 힘들어 당연히. 변하는 게 하나라야 관찰이 쉬운 거지. 그럼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인 상황이면 보통은 하나를 고정해놓고 B의 변화를 보거나 B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규칙이 생긴지 보거나 또는 B 값을 고정해놓고 A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사항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즉 변화하는 대상이 두 개 이상이면 하나 정도는 뭐 해놓고 나서
고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 상황들을 하나씩 분석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보세요. 로그 함수는 일단 고정해놓고 가보죠. 그럼 지수 함수를 계속 t 값을 키워나가면 우리 교점의 좌표가 자명하게 뭐 되는 상황인 게 보이니까 커지는 게 보이는 상황이다. 그치? 그런데 자 사실 지수 함수만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함수도 옮겨가고 있지? 로그 함수도 옮겨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로그 함수도 t 값에 따라 점점 올라가게 되면 지금 보자. 자 먼저 이 로그 함수를 고정시켰을 때 교점의 x좌표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로고도 변화하기 때문에 로고도 다시 변화를 적용시켜주면 그때 또 x좌표도 계속 어떻게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커지는 게 눈에 자명하게 보이는 거다. 그렇지? 그럼 끊임없이 계속 뭐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자,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자, 니는 대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려서 분리해서 보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해한가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디귿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fx가 있어요. 자, gx가 있어요. 여기서 교점좌표를 보통 이렇게 한정해서 어딘지 모를 때 x1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x1의 좌표가 a보다 크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x좌표가 얼마인 게 기준이냐면 a인 게 기준이다. 그치? 그럼 x1이 a보다 크게 있으려면 x1이 a보다 큰 위치에 있으려면 a가 이렇게 x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 a라는 경계에서 생기는 두 함수값에 무슨 비교를 하기로 했었다? 대소 비교를 하기로 했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쵸?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디귿을 보는 겁니다. 자, 디귿을 보니까 모든 t 값이 0보다 큰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자, ft는 항상 t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t가 0보다 크다는 제한 조건은 그래 뭐 어차피 교점에 t 값이 양수니까 얘를 왼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양의 방향으로만 이동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ft가 현재 나의 교점의 x좌표인 거다. 그치? 그럼 그래프의 대략적인 상황을 그려보면 감수하는 로그 함수 y는 로그의 t 마이너스 로그의 2의 x랑 그 다음에 증가하는 지수함수 y는 2의 x 마이너스 t 중에 이 교점의 x좌표가 지금 ft가 되는 건데 이 교점의 x좌표가 t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본다는 것은 현재 내가 그 교점의 x좌표를 그냥 x1이라고 잠깐 생각하면 이 x1보다 t가 적어도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않을까? 또는 같은 위치에 있어도 되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럼 이런 지금 t 값이 교점의 x좌표가 ft보다 더 왼쪽에 있으려면 ft가 t보다 더 오른쪽에 크거나 같은 위치에 있으려면 t에서 생기는 너의 함수가 t-로그 2의 t가 되겠다. 그렇죠? t에서 생기는 여기 지수 함수의 함수가 t 집어넣으면 그냥 1이 되는 거겠네. 이 둘의 대소 비교를 하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t-로그 2의 t가 1보다는 컸을 때는 자 ft가 t보다 큰 상황이 될 거고 자 우리는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ft가 t가 되려면 그 여기 교점에 있으려면 t가 되니까 이 둘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겠다. 그쵸? 이해했어? 그럼 이 등호 관계가 항시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t 값이 무슨 수인 상황에서 양수인 상황에서 왜 양의 실수 t인지 아시겠습니까? 로그의 진수 자리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입니까? t가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양수 쪽에서 교점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 대소관계 어떻게 할 건데? 1차식에서 로그가 뺀 게 1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봐. 이런 범위에서. 뭐 직접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대소관계를 따지는 지문들은 전부 다 함수에 무엇을 이용하기로 했었냐면 그래프를 이용하기로 했었어요. 그럼 수투에서 생각해보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대소관계를 따지려면 내가 그리기 쉬운 그래프의 식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거다. 그쵸? 그러면 다음 함수랑 로그 함수는 분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t는 어디로 옮겨주는 거고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되고 로그 함수를 평행 이동하는 것보다 1차 함수를 평행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할 거니까 1은 넘겨주게 되면 자 내가 t-1이라는 값이 로그 2의 t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위치에 있는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t가 양수인 범위에서 그럼 로그 2의 t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증가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니까 여기 1,0 지나서 이렇게 y는 로그 2의 t가 그려질 거고 됐나요? 그럼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보면 뭐야? 얘도 딱 여기 1,0을 지나는 상황이네.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질 때 이거 뚫고 지나가는지 뭐 아니면 접하는지 아니면 뭐 얘보다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개념은 이거밖에 없어요. 1차 함수랑 로그 함수의 교점이 몇 군데에서 생긴지를 확인하는 건데 일단 t값이 1일 때 둘이 똑같이 지나요. 1,0도 지나고 1,0도 지나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기에 로그 함수에 또 적당한 정수를 넣어서 지날 수 있는 값이 t에 2를 넣으면 y가 그냥 1이 되죠. 2,1 지나죠. 근데 얘도 하필 딱 몇을 지나? 2,1 지나네. 그럼 직선이랑 곡선의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직선은 좀 더 아래쪽을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 거지. 이해했니? 그럼 이러한 대소관계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t-1이 로그 2의 t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럼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t 값이 얼마 이상일 때가 되는 걸까? 2 이상일 때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t가 0보다 클 때는 이 질문은 거짓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t가 2 이상의 실수였다라고 얘기하면 이 질문은 참이 되는 거다라고 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되었습니까? 자, 끝. 자, 이렇게까지. 자, 두 명 죽고 두 명 살아있다. 정신 차리십시오. 간식 먹고 와. 초코우유 엄청 좋아하네. 먹을 수 있는 카페인에 한 이가 적어놨어. 그래서 카페인은 잠을 못 자요. 저거 먹으면 저 초코우유에 카페인 있어? 초코가 카페인이잖아요. 아. 초코에 있어요. 카카오 때문에? 네. 그럼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네. 그럼 초콜릿 먹으면 잠 못 자는 거야? 야,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좀 근데 좀 그 카카오 함유에 많은 거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그거 많이 먹잖아요. 그 표에 들어있는 82% 그 맛없는 거 쓴 거. 네, 그 카카오 함량이 많아요. 아. 그게 카페인 때문에 먹는 거였어? 아니 난 그냥 나도 그게 카페인 때문에 먹는 건 줄 처음 알았어. 나 완전 중학생 때 커피하고 아무것도 안 마실 때 그거 먹었어. 오늘 처음 먹을 때 써가지고 안 깼었는데 이제는 다 알아. 자, 비슷한 결의 문제인데 이제 변수가 추가됐으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지금 fx라는 함수는 구간 나누어진 함수인데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몇 번째 거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함수식과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집합 fx 원소가 fx인 거다. 그렇죠? 함수값을 원소로 쭉 집어넣을 건데 x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예요. 그럼 얘는 정역이 제한된 거죠. 즉 함수 fx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증가가 어쨌든 뭐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태겠다. 그치? 자, 그런데 여기 k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거 이하에서 생기는 함수의 무슨 값들을 모으겠다는 얘기냐면 함수 값들을 원소로 모으겠대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현재 우리 집합의 원소 개수는 셀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원소는 실수에 대응되는 값이니까 무수히 많을 거라서 구간이 아주 좁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그런 원소 중에서 무슨 것의 개수냐면 정수인가 것의 개수. 정수가 몇 개만 있어야 되냐면 두 개만 있어야 된대. 함수값이 정수가 된다는 표현이 아까 y좌표가 무슨 된다는 말이랑 정수가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대신에
K의 위치를 정해주지 않았고 그게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의 어떤 범위가 생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 내가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되 자, 두 번째로는 함수값이 정수인 것을 찾는 거니까 y좌표가 정수인 경계들을 자, 참 꼼꼼하게 열심히 관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8인 걸 경계로 그 오른쪽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 지수함수 그래프는 원래 기본형이 증가하는 형태였는데 자, 지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축 대칭이 들어가서 감소하는 지수 그래프가 된 거죠. 된가요? 나 지금 제대로 적었니? 제대로 적었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8이랑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좀 중요한데 그럼 여기 마이너스 8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승 더하기 8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숫자야, 그치? 너무 커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마이너스 0. 얼마밖에 안 돼. 0.0000 얼마겠지? 그럼 8 바로 어디에 있다? 밑에 있다. 그럼 얘는 적어도 정수 기준인 y는 뭐가 그려져야 될까? 8이 그려져야 될 거고, 그치? 7보다는 한참 큰데 8 바로 나 밑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붕 그려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컷. 자, 그럼 왼쪽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왼쪽의 그래프는 전혀 정보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야. 자, 그럼 왼쪽에 어쨌든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프고 y는 b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어떻게든 그려지겠다라는 생각이라서 이 y는 b도 하필 딱 무슨 수냐면 자연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적당히 y는 b 이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려놓고 나서 그래프 틀부터 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기쯤에 맺힐 수도 있고 같은 위치에 맺힐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위에 이렇게 맺힐 수도 있는 거다. 그치? 이런 상태로 케이스가 만들어질 건데 자, 근데 이 안에서 내가 K 이하 범위에서 함수값들을 찾아서 원소 중에서 정수가 2개 되도록 하는 자, 그 모든 K의 범위가 3부터 4까지 됐다. 경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경계가 K가 3일 때랑 K가 얼마일 때? 4일 때니까 3에서부터 3 이하에서의 그래프나 4 이하에서의 그래프를 좀 비교해봐야 되지 않은 걸까? 비교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 사이에서만 성립한다는 거니까. 그럼 K가 3인 상황을 본다 치면 내 X좌표는 3인 곳에서 정해질 거고 그럼 여기서 네가 X좌표가 3일 때 함수값이 중요해져요. 네가 X좌표가 3일 때 3, 딱 얼마나 돼요? 7, 4, 7. 여기가 X좌표가 3인 거구나. 그럼 K 값이 그 3보다 작은 위치에 있을 때는 정수가 2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 왼쪽에 함수값이 정수인 게 2개가 없다고. 그럼 여기 딱 들어갈 때부터 정수가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정수의 정수의 함수값에는 자, 일단 누구는 들어가야 돼요? 7이 들어가야 돼요. 원소로서. 이해했니? 이때부터 7이 들어간다 정수의 원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평평 커지다가 이제 x좌표가 얼마의 경계를 찾아야 되냐면 4인 경계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는 4,4가 얼마가 돼버립니까? 5가 돼버립니다. 그럼 4,5니까 정수격자 찾는 거니까 y는 여기 조그마니까 그린다 치고 y는 6도 그려봐야 되고 지금 y는 5도 그려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y가 5인 요 지점의 x좌표가 지금 이제 얼마가 된 거냐면 4가 된 겁니다. 이해했나요? 근데 그 4라는 경계의 k 값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뭘까? 네가 들어갈 때부터 정수인 원소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2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7 들어가고 k가 여기 있는 것들 다 될 것 같으면 누구도 반드시 포함될 거라는 생각, 이 정수인 원소에 6도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인 거지. 단 누구는 들어갈 수가 없다. 5는 들어갈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경계가 4로 정해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하셨음? 그럼 여기에 정수인 원소가 6이랑 7만 들어가야 되더라. 왼쪽에는 이 지수함수의 정근선에 의해서 우리 정수 개수를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B가 만약에
7, 6보다 더 큰 쪽에 있으면 B가 만약 여기 8에 있으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치? 우리 이 생각해볼까? 자, 여기서 K가 3이 되는 순간부터 7이 포함되는 거고요. 6은 여기에서 K의 위치에 따라서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K의 위치에 따라서 6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즉 6이 있든 6이 없든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 조건에 정수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안 준다. 5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K의 4가 안 들어가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럼 여기에서는 6이 있든 없든 간에 정수개수 카운트 되는 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 왼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에서 누가 필수라는 느낌이냐면 6이라는 정수 원소는 필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여기에 6이 계속 있으니까 네가 6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정수 원소 개수를 카운트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했어요? 숨차. 그럼 6은 필수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볼까? Y는 B가 6을 가지고 있는 정근상이잖아요. 그 자연수가 4와 같은 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4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드시 누구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5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5가 있으면 5, 6, 7이 되니까 안 되겠지. 최소의 정수원소의 경우가 6이에요. 그럼 우리 정근상 Y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일까?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해? 내 말이 이해가 돼? 네. 6, 7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정수원소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너 지수함수의 정근선은 그대로 Y는 5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여기에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진다 이런 말인 거죠. 와. 네, 누구는 필수입니까? 6은 필수입니다. 자, 그럼 쌤이 케이스 분류해놓고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 만약에 네가 이렇게 가면서 내가 6이 필수라는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 왼쪽에 6이 없어. 6이 없으면 K가 3일 때는 정수원수가 딱 누구밖에 없어요? 7밖에 없는 거야. 그럼 K가 3인 경우가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다 이런 말인 거죠. 이해했니? 그럼 K 값은 만약에 이런 상황의 그래프라면 띠리리릭 해서 누구 포함할 때부터? 6 포함할 때부터 K의 범위가 생길 거라고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6이 뭐가 돼야 돼? 왼쪽에서 필수가 돼야 돼. 그럼 얘의 함수 값은 여기에 매치가 안 돼. 6을 포함하니까 6보다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럼 6보다는 높대. 8은 포함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8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밑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지. 그럼 봐봐. 자, 6이라는 정수의 경계에 대한 K 조건을 면밀하게 판단했고 그 다음에 이 5라는 정의역, 5라는 지금 원소가 또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K 위치를 명확하게 판단했어요. 그럼 왜 하필 3이 경계일까? 3이 들어갈 때부터 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랬지? 7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K가 이 왼쪽에 있을 때는 7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K가 여기 딱 3인 순간이 되어야 누가 들어가기 시작해? 7이 들어가기 시작해. 이때부터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그럼 7이 들어가면서부터 2개가 되려면 왼쪽에는 7이 있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얘기야. 다시 이것도 선생님 그림 그려서 보여줄게. 만약에 네가 함수값을 7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게 지금 왼쪽에서 이미 누구랑 누구를 포함한 상태니까 6, 7을 가진 상태인 거야. 이런 상태라면 K가 여기서부터 시작돼도 돼. 이거 왼쪽에서 6, 7 다 들고 있으니까 눈에 들어오지. 그럼 K가 지금 여기 하필 딱 뭐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3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때부터 누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역에 7이 등장하기 때문이야. 이해했어? 그 경계에서 지금 K가 3이 되는지 4가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런 그래프 형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7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야. 네가 7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네가 7을 가지는 순간부터 정수함수가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6은 필수로 7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의 함수값이 자 여기 있는 7보다는 어떤 위치에? 작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빵꾸가 어차피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죠. 여기 색칠돼 있는 미쳤나? 여기 왜 색칠 나왔어? 나가. 여기 빵꾸 돼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색칠되고 있는 거니까 큰일 날 뻔했네. 이 색칠된 경계의 함수값이 7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7보다는 어때야 되고? 작아야 하고 6보다는 어때야겠습니까? 6이 필수니까 커야 해요. 커도 되고 맞아. 그렇지 맞아도 되죠. 같아도 되죠. 그럼 여기 경계의 함수값은 이제 우리가 표현해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8을 넣는 거니까 그게 얘 마이너스 8 플러스 a 승에 플러스 b가 되는데 아까 우리 b 값이 얼마로 결정됐기 때문에 5로 결정됐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부등식이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 승 더하기 5라는 값이 자 그대로 자 6보다는 크거나 같대 7보다 작다는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컷? 자 정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8 플러스 a 승이기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요 안에 있는 가능한 요 지수 자리에 들어갈 a의 자연수는 이의 거듭제곱식은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으려면 얘는 2의 몇 승이고 0승이고 얘는 2의 몇 승이니까 1승이니까 8-a라는 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a라는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대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부등식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죠? 끝? 자 그래서 80 더하면 a는 8 이상 9 미만의 값이 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자연수에 있는 8이 되고 a와 b의 합은 15다 뭐래? 13이다 이렇게 보면 얘기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면밀하게 보면 되는 거고 얘도 그래서 정수 y좌표가 정수인 점에 개수 세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 표현이 다른 것일 뿐이다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117번이죠 우리 이거 최대값 함수랑 최소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좀 했다 그치? 수투하면서 기억나? 얼마 안 됐어 수능 특강하면서 알려줬었어요 그치? 기억되나요? 네. 그치 뭐 이렇게 적혀있는 걸 지금 찍는다고 해서 뭔가 알아보기는 힘들겠다 그쵸? 자 영상 녹화되어 있으니까 잘 안되고 보면서 잘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 띠링 17번 베이스 확인부터 해볼까요? fx 결과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귀엽다. 귀엽게 생겼다. fx 그래서 귀엽게 생겼었지 이 정도면 귀엽죠 3차 자 이러한 fx 그래프에 대해서 자 x 값이 t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 y는 fx의 최소값을 자, gt라고 정할 때 y는 gt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이걸 그려야 뭐 다른 내용들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이건 쉬운 거였어요. 아 잠깐, 이거는 쉬운 거니까 평이동한 걸로 가죠. 네. 갑자기 안 귀여워. 자, 이 구간에서 fx의 최소값 gt. 뭐 막 따라서 막 그리는 거 있었다, 그렇지? 치도 하면서. 자,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g라는 함수의 정역은 뭡니까? t입니다. 그 정역 좌표가 t인 곳에서 대응되는 함수 값들을 기록을 하려고 해요. 자, t에서 t 플러스 1이면 구간의 길이는 몇 칸? 한 칸. 그러면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쯤이었다고 생각해볼까? 어차피 t가 저기 멀리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볼 거 아니야, 정역이니까. 자, 그럼 요 구간 내에서 함수 fx의 최소값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t에서 생기죠. 그치? 그럼 요런 영역이 있을 때는 gt라는 함수값이 t에서의 f의 함수값이니까 ft랑 어떨 거다? 같을 거다. 그래서
이 가로축을 이제 x축이 아니라 t축이라고 생각하면서 f의 그래프를 통해서 g의 그래프를 잘 더딥힌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정역이 여기 t 위치에서 딱 ft의 함수값이랑 똑같은 함수값이 gt가 된다. 자, gt의 그래프는 여기 정리 하나 찍힌다. 이런 거 알지 않을까? 정역이 얼마인 곳에서 t인 곳에서 gt가 ft랑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 그림은 여기 있는 t값이 이제 조금씩 더 옮겨가도 계속 여기에 최소 점이 찍힐 거야. 최소. 그치? 그래서 누구 그래프를 먼저 따라가면서 그래프가 생기냐면 f의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gt의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제 계속해서 최소 t에서 최소 t 최소 생기다. 그게 딱 어떻게 되거든요? 같아져 버리는 순간이 생겨요. 그렇죠? 여기가 t고 여기 t 플러스 때 함수가 다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건데, 자, 그 순간 전까지, 그 순간까지도 t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켜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t 값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이제는 t에서 최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최소가 생긴다? t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이 생기지.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gt라는 함수값을 ft가 아니라 f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t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g의 정역은 뭐기 때문에? t이기 때문에. 그럼 t에서 함수값을 기록하는데 f의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왼쪽 t축으로 무슨 일만큼 평행이동하는 느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함수값이 대응이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왼쪽으로 한 칸씩 가면서 점이 따라가 찍히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에 한 칸씩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이 3차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되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t 플러스 1에서 최소 생기다가, 자, 이 t 플러스 1의 값이 무슨 값이 되는 순간부터는 소가 되는 순간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왼쪽으로 한 칸 가서 옮겨왔는데, 여기서부터 자, t가 조금 더 다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의 t 플러스 1의 함수값이랑 t에서의 함수값이랑 여기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은 둘 다 최소가 될 수가 없죠. 자, 이 구간에서 그럼 gt의 값은 그냥 극소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극소값을 상수 m이라고 본다 치면 이 구간에서는 상수 m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극소값이 여기 t의 정역으로 옮겨가면서 그래프가 그려져니까 얘가 이제 극소 하면서 최소값이 쭉 이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 되는 순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t 값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띠리리리리 가게 되면 또 다시 t에서 계속 뭐가 생길 거니까? 최소가 생길 거니까.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꼼꼼하게 마무리해주면 이제 극소를 지나는 위치에 t가 생기게 되면 t에서 최소값이 생기는 거니까, 자, 여기 함수값이 그대로 gt 함수값으로 대응이 될 거기 때문에 gt의 그래프는 ft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렇지. 됐나요? 자, 그럼 지금 이제 117번을 신청합시다. 이게 베이스입니다. 이 개념은 이제 다시 설명할 시간이 없어야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면 찾아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117번. 양수A에 대해서, 자, 함수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1 이상인 곳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식을 보니까 2차 함수나 요가 함수네요. 다행인 지점은 a가 양수이기 때문에 x축 대칭은 안 들어갔다. 증가하는 요가 함수에 a배 된 거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구간을 보니까 2차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만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고, 로우가 함수는 x가 6 이상이 돼서 드러나니까, 자, 2차 함수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겠네요. 자, 2차 함수 절편을 보니까 딱 0이랑 6이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가 꽤 중요할 것 같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붕 올라가가지고 위로 블록하는 함수가 요래 그려졌다. 자, 6에서는 자, 등호가 뭐야? 빠져있네. 뭐 뻥 뚫렸었는데 함수가 여기 곳에서. 근데 여기에 6 집어넣으면 얘가 하필 딱 6, 또 0을 지난다. 그쵸? 로우가 더 치는 대로 되겠죠.
t 이후에 모호가 뭐하고 있는 상태냐면 증가하면서 그려지고 있다. 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 그래프 개형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구간 내에서 이 fx의 무슨 값을 정의하고 있어? 대값의 함수를 gt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 그래프 바탕으로 gt 그래프부터 그려보세요. t값은 지금 0 이상에서 정의됩니다. 들어봐요. 그러니까 t-1부터 t 플러스 1까지에서 최대값을 보는 거다. 그쵸? 그 함수를 gt라고 듣고요. 최대값의 함수를. 그럼 이 노란색 영역에서는요. gt가 f의 t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생긴 이 최대 함수 값을 정역이 얼마인 곳으로 옮겨야 돼요? t인 곳으로. 그럼 t 플러스 1에서 t를 찾으려면 t-가 t 플러스의 정 가운데 t가 있을 거니까 이 정역이 t인 위치에서 ft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값까지니까 이 높이의 함수값이 왼쪽으로 한 칸 옮겨온다. 이런 얘기지 않겠어? 그리고 왼쪽 영역에는 전부 다 왼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쭉쭉쭉 그려질 거예요. 네. 그 t가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기 때문이겠죠. 0 넘으면 마이너스 1부터 함수의 구간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0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2차 함수 x좌표가 1인 곳에서 시작하는 함수값부터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요래요래 그려질 거야. 그치? 쭉 올라가다가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생각해보자. t-가 t 플러스 이렇게 쭉 옮겨가다 보면 자, 이 t 플러스 1 그치? 딱 극 뭐가 되는 순간에? 대가 되는 순간. 그럼 그거 지나고 나서부터 무슨 함수가 드러나야 돼요? 상수 함수가 드러나야 되죠. 그럼 마지막 순간에 여기가 t 플러스 1일 때예요. 그럼 여기가 t 플러스 1일 때니까 내 정역은 왼쪽으로 한 칸간, 자 여기 t 위치의 마지막으로 이 극대값이랑 똑같은 위치가 찍히면서 이런 왼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된 그래프는 이런 극대값이 t 플러스 1로 왔을 때 끝이 나요. 그럼 요거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치 최대값이 일정하게 무슨 값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극대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 가운데 t에서의 위치 함수값은 계속 극대값이 t로 유지가 되는 거라서 상수 함수가 쭉 드러나요. 이해했나요? 그 상수 함수가 어디까지 드러나는지 볼까요? t 플러스 1이랑 이렇게 구간 내에 극대가 있으면 계속 최대값이 극대값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구간의 경계는 t 마이너스 얼마지? t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그럼 t 마이너스 1이 여기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최대값이 극대값이 돼요. 즉, 요 자리에 t-1이 오는 순간까지가 마지막 위치고, 그럼 t는 어쨌든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간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최대값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인 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지나면서 t-1보다 t 플러스 1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번에는 오히려 t-1에서의 함수값이 최대죠. 이 함수값이 너네들의 구간의 경계 가운데 t로 옮겨가야 되니까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이 있는 그래프가 당연히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치? 이렇게 하다가 t-를 t 플러스 1의 함수값이 딱 어떻게 되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같아지는 순간까지는 여기 가운데 t가 있을 거고, 그치? 그때까지는 얘 함수값이 계속 내려가다가 탁 찍을 거고, 그럼 이 양 끝의 길이는 얼마? 1? 1이 되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럼 이 순간을 지날 때부터 또다시 오른쪽에 함수값이 최대니까 그걸 왼쪽으로 몇 칸 옮겨서? 한 칸 옮겨서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을 t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왼쪽에서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 그래프를 한 칸 왼쪽으로 옮겨서 그때부터 여기에 t의 함수값이 맺힌다고 본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로그 함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여기 내 그래프예요. 끝!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그래프 GT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뭐가 되라고 되냐면 뭐가 되도록 하는 양수에 의해 다시 최소값을 찾으래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기 오른쪽 로그 함수가 y는 a의 로그의 4의 x-5인데 말이야.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a가 커지면 로그 그래프는 지금 쌤이 그린 그래프보다 a가 커지면 더 위로 올라갈까요? 더 내려갈까요? a가 커지면 내 로그 그래프는 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까? 더 밑에 있는 그래프가 될까? 더 올라간 그래프가 되겠죠. 함수값이 로그의 함수값이 무슨 배 된 거니까? a 배 된 거니까 a가 클수록 함수값이 더 커지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얘가 격렬하게 올라가면 여기 둘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위치도 더 빨리 드러나는 거겠지. 꺾이는 지점이. 그럼 이런 꺾이는 지점에서 우리는 GT의 함수값에 무슨 값이 생길 수가 있을까? 최소값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위치를 조정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함수의 최소값이 이렇게 지금 극소인 위치로 될 수 있지만 구간의 경계의 함수값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0에서 이 GT가 가지는 함수값은 내 2차 함수에서는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의 함수값이냐면 1인 곳에서의 함수값이야. 한 칸 왼쪽 옮겼으니까. 그럼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f는 5가 되죠. 근데 딱 5네? 미쳤다. 그치.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돼요. 자, a가 커질수록 얘가 더 빨리 들어가면서 최소값이 여기 극소값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극소값이 5보다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마지노선은 어딜까? 이 최소값이 딱 뭐가 되는 순간일까요? 5가 되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양수의 최소값은 여기 꺾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냐면 5일 때, 5가 되는 순간일 때 그때 A에 무슨 수가 생긴다? 최소가 생긴다. 이렇게 변환관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 최소값이 5가 되는 건 언젠지도 다시 봅시다. 자, 여기 함수값은 다시 이 2차 함수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간 지점에서 온 함수값이지 않아? 그치? 그럼 여기서 x좌표는 지금 얼마일까요? 여기 왼쪽에서 한 칸 간 지점이 함수값이 5가 되려면 이 함수값이 5가 되는 지점의 x좌표가 얼마였으니까? 1. 그럼 대칭성 있게 여기 대칭축이 현재 얼마인 함수라서 3인 2차 함수라서 똑같은 함수가 높이 5를 가지는 곳은 두 칸 더 가서 여기 x좌표가 얼마이고 5인 곳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지금 5인 것은 너의 지금 한 칸 더 간 곳에 여기 최소값까지는 정역은 6이 되는 거고 그럼 또다시 오른쪽으로 몇 칸 더 갔을 때 한 칸 더 갔을 때 그때 나의 무슨 함수가 지나가고 있어야 되냐면 로그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이때 지금 함수값은 여전히 y좌표는 얼마? 5가 돼야 되고 x좌표는 여기 5인데에서 두 칸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x좌표는 얼마가 되어야겠습니까? 7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그 함수가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7,5를 지날 때 a의 무슨 값이 정해진다? 최소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해서 5 집어넣고, 자, 7 집어넣어서 5는 A의 로그의 4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A가 5가 되기 때문에 양수의 대차수는 10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쉽지 않다. 그렇죠? 어려운 자전으로. 그리고 이걸 맞추면 학교에서는 1등급이 뜨지 않을까. 이거 30 얼마인데
30번 선택 과목이니까 아니었겠죠. 맞네. 제일 뒤쪽 그거예요. 서술형 아마 22번 아니면 21번 정도였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우리 나중에 기출 분석할 때 또 나올 거니까 그때 몇 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기억이 나야 돼. 네, 근데 24년이면 23년에 친 거죠. 그치, 24년도 수능 공통이면 23년에 이렇게 하는 거죠. 23년이면 지금 26년이니까 3년 전이네. 그렇게 옛날에 아니에요. 그렇게 옛날이 아닙니다. 최근 문제입니다. 기출에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다 최근이죠. 다 24, 24입니다. 그쵸. 자, 열심히 하시고, 자, 뒤에 이제 몇 문제 나왔습니까? 4개 남았습니다. 이거 4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수로 가면서 활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몇 분이죠?